결혼은 하고 요즘은 40대 자녀가 결혼도 안 하고 부모한테 빌붙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모가 와서 전부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됐냐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애를 만나서 얘를 좀 뜯어 고쳐달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자녀를 먼저 만나지 않고 부모를 오래 만나고 부모 치료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모든 생명체는 뭐로 자식을 가르친다? 예, 모든 생명체는 행동으로 가르친다. 예, 내 자녀에게 속 터지는 문제가 그 부모에게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 들수록 끈기, 나이 들수록 근면성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최소 나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오랜 시간 다듬을 때만 향상됩니다. 오늘 보니까 어때요?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계속 알 수 있죠, 그렇죠? 노력 없는 재능은 뭐라고요? 잠재력일 뿐입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끈기가 중요한데요. 와우. 1940년에 하버드대 연구자들이 50년 프로젝트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돕겠다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학생 130명에게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세요. 5분 동안 뛰세요. 라고 요청한 다음에 경사와 속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5분이어도 이거 심장이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애들을 다 올립니다. 애들이 다 성공할 것 같죠?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몇 분? 4분밖에 못 버텼대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참가자들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요. 러닝머신에서 달린 시간과 정신 건강에는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10초라도 더 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여러분, 이거 무엇이 비결이었어요? 끈기입니다. 네. 20대에 끈기 있었던 아이들이 끈기를 가지면 나이 들어서도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은, 내 가족은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앞으로의 내가 펼쳐나갈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자기 혁신, 자기 변화. 요즘 대기업 가면 주제를 이걸로 하라고 가장 많이 정해줍니다. 오늘부터 새로 태어나는 삶, 누구나 꿈꾸죠. 누구나 변화하고 싶습니다. 재능, 목표, 열정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계속하는 마음가짐, 끈기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는 근면성,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끈기,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을 뭐로 만들자? 나의 습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모두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훨씬 심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찰대학에 오래 있다가 이번 9월부터 한양대로 옮겼는데요. 제 제자들이 다 경찰이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바빠졌대요. 출동이 많아져서. 어떤 출동이 많아졌을까요? 가정폭력. 예. 특히 새벽에 출동. 부부싸움. 예. 그리고 아동학대. 어느 집에서 애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자살소동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부터 내 가족부터 마음을 좀 보살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나는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어. 그래서 행복도가 더 높아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쉬웠어요. 오늘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돈 들이지 않고 더 시간 절약해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SNS 정답이에요. 여러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심리적인 영향으로서 아주 중요한데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자,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막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서는 계속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용건이 뭘까였어요. 이 사람 뭐 부탁할 거 있어서 연락한 거 아닐까? 용건이 있을 텐데 전주가 왜 이렇게 길지?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뭔가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거든요. 그리고 문자도 아주 반갑게 이모티콘 오고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기분 좋았는데 두 번째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럼 기분이 확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를 완전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보면 웃자.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할수록 더 환대해주자 그랬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용건 없이 그 사람에게 문자 한 통, 아무런 용건 없이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이건요 정말 평생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오랜만에 생각나서 건강하신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문자 보냅니다. 늘 건강하게 행복하시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문자를 보내고 다른 용건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뇌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바로 저장합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다면 해도 좋아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오늘 뭐 어디에 갔는데 너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목소리 들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다른 요건을 안 붙이는 거죠. 꼭 말할 용건이 있다면 그 다음날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그걸로 한번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는 저도 우울증이 왔었어요. 모든 강의는 온라인, 계획되었던 오프라인 강의 전부 취소. 학교도 오지 말래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위에는 정장 입고 밑에는 바자마 입고 앉아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살았더니 저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 하루에 사람들한테 정말 안부만 묻는 문자 보내기, 그리고 하루에 한 명한테 전화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명만.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 살아내자. 친구야 살아내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인간관계는 진짜 제 편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의 축복이라고 요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명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관계의 기적이 아마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걸 많이 느끼는 뇌 습관이었고요. 행복과 긍정을 많이 느끼는 뇌도 습관이었습니다. 작년에 심리학 연구에서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요즘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 모이세요. 다 모았어요. A조.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요즘 기분이 좋고 행복을 많이 느껴요. 모았어요. B조. 네. 자, 모아놓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직도를 그리게 했어요. 요즘 어떤 사람 만나고 있나 그리게 했더니 우울 집단은 나보다 더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행복 집단은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루 종일 대화하게 하고 이들이 대화하는 걸 다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단어만 자동 추출을 했습니다. 우울 집단은요. 모든 대화 속에서 부정적 단어, 아우 힘 빠져, 살맛이 안 나, 아우 우울해, 아유 안 될 것 같아, 몰라 만사 귀찮아. 부정적인 단어가 60% 이상 추출이 됐고요. 행복한 집단에서는 하루 종일 쓴 단어만 추출했더니 신난다, 잘 되겠지, 괜찮아. 긍정적인 단어가 60% 이상 추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하나 제안해 볼까요?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대화를 할 때 최대한 부정적인 단어를 다 빼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걸 숙제로 내드렸을 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러면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니한테 잔소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단어 다 빼면 나는 할 말이 없겠다 이래요. 저희 엄마의 대화는 다 뭐였던 거예요? 잔소리였던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연습을 5년 동안 했어요. 저랑. 잘할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상금을 줬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성당에서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딸이 부정적인 단어 다 빼고 긍정 단어만 다 쓰라 해서 아이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할 게 없겠다 생각했는데 5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만 해도 사라지더라. 대화가 다 되더라 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요. 말이 확 줄어듭니다. 그냥 생각을 해야 돼.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빼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니까 말이 줄어들면 실수가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상대에게 상처 줄 확률이 완전 줄어듭니다. 그리고 뭘 많이 하게 돼요? 많이 듣게 돼요.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말 많이 듣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듣는 사람. 여러분 심리 상담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상담가 교육을 매일 하는데요. 늘 하는 게 이거예요. 말 좀 하지 말고 들어라. 들어라. 사람들은 다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이것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은 몇 % 이하로 줄여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될까요? 퀴즈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제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몇 프로 이하로 말하라? 40%. 10% 또요. 여기는 고수들만 보이셨네요. 몇 프로? 30% 누구예요? 30% 정답입니다. 선생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30%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서양 심리학에서도 30% 이내로 말하고 70% 들어라. 그럼 상대는 네 편이 된다. 근데 이게요 동양 철학 명심보감에 수천 년 전부터 써 있었던 거예요. 명심보감에서도 30% 이하로 말하고 70%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30%만 들으려면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건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장구 추임새입니다. 선생님 책 보내드릴게요. 네, 맞장구를 쳐야 돼요. 추임새.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잘한대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떡해. 어떡해. 어머. 아이고. 저는 1시간 내내 이걸 해요. 근데요. 상담 온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속이 시원해졌대요. 어떤 할머니들은 한이 풀렸대요. 아이고 웃잖아. 저는 이것만 하거든요. 어때요? 추임새를 넣어주고 당신의 말에 공감합니다. 진짜 힘들었겠네요. 이 정도만 해줘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죠. 사장님들도 다 상담가의 역할을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70% 잘 듣고 들을 때 추임새 넣고 내 말은 30% 이하로 하고 어떤 단어만 써보자? 긍정적인 단어만 써보자. 여러분 상대는 들을 때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부정 단어 많이 쓰나 긍정 단어 많이 쓰나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상대의 뇌는 알아요. 긍정 단어로 계속 말해주면 이 뇌가 긍정적으로 작동해서 이 사람이 뭐 계약서를 내밀거나 하면 사인을 할 확률이 30%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한 사람이. 네, 오늘부터 우리 그 말하는 습관 한번 익혀보지요. 여러분, 공자님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자, 같이 소리내어 읽을게요. 시작!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나의 일을 즐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사명감을 갖고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예. 나는 충분히 그런데 상대들이 못 느끼고 있다면 내 표정과 나의 말과 행동에서 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험을 또 하나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거울을 보거나 누구를 만나면 무조건 웃어라 실험을 했어요. 무조건 웃으세요. 실험을 했더니 인상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인상만 바뀐 게 아니라 유전자도 바뀐 거예요.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 몸에 가장 나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거든요. 얘는 몸에 축적만 되고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자주 웃어라를 실험으로 했더니 몸에 코르티솔이 많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좀 더 원활해졌더라.
그래서 가장 빠른 나의 변화는 또 웃는 데서 시작된다. 즐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즐기는 자가 결국엔 이긴다. 오늘부터 나의 일을, 나의 삶을 어떻게 즐길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맛있는 거 있을 때 가족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네. 이번 달에 생활비가 좀 남아요. 누구 옷 먼저 사야 돼요? 내 옷을 먼저 사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요, 어느 학교를 가나, 저 선생님은 좀 똘 게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저한테 택배를 엄청 시킵니다. 근데요, 전부 제가 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살 때도 저는 받는 사람, 박상미에게 선물 막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 학교 연구실로 저는 화환을 제가 삽니다. 예. 그리고 리본도 저는 크게 붙여서 보내달라 그래요. 상미야, 나는 네가 참 좋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제가 리본에 붙여서 제가 배달시켜요. 그리고 책을 살 때도 그냥 안 사요. 박상미에게 선물, 상미야 사랑해 막 이런 걸 받는 사람 이름 옆에 빼곡히 글자 수 다 채워서 막 써요. 근데요, 제가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저희 집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예요. 배달할 때 자세히 읽어야 배달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되게 이상한 아줌마 이사 왔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뭘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선물이라고 사랑한다고 막 맨날 써 있으니까. 근데 계속 배달하면서 어느 날 울컥했대요. 아, 이 사람,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혼자 살거든요. 이 사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보면 싼 거여도 굉장히 기뻐한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울컥해서 저도 저에게 선물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감사하다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은 말합니다. 살면서 내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셨죠? 네.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성공했지만 더 성공할 욕심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봐야 돼요. 불편한 상황과 감정도 즐기는 연습만 하면 우리는 거의 열반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정치료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감정들이 있어요. 뭐냐면 외로움, 무기력, 슬픔, 우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언어 치료로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안 좋아.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좋은 감정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 감정이 짜증인지, 화인지, 외로움인지, 무기력인지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과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빨리 단어를 붙여야 돼요. 이 감정이 뭐지? 내가 오늘 외로운 거구나. 그러면 이 감정과 대화하는 겁니다. 외로움, 사람처럼 대하세요. 너 요새 좀 나한테 자주 온다. 코로나 이후에 겁나게 자주 온다. 근데 있잖아, 내가 한참 동안 놀아줬잖아. 이제 좀 가라. 이렇게 소리내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은 너무너무 내가 막 심장이 뛰고 막 열이 오릅니다. 내가 기분 더럽네. 이거 뭐지? 생각해보니까 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소리내어서 대화하는 겁니다. 화구나. 화! 너 요즘 왜 자꾸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성질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잖아. 남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오해받잖아.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가끔 화를 내지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짜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짜증. 네가 요즘 나를 겁나게 자주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나는 가끔 짜증내지만 늘 짜증내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바꾸는 이것 또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대로 내가 변해간다는 걸 믿으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 사람, 자, 행동이 어때요? 겸손해요? 아주 거만하죠? 예. 자, 여기에 파워 포즈라고 사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지행동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사장 포즈라고도 합니다. 사장 포즈, 파워 포즈. 자, 이건 우리가 치료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눅들 때,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왠지 자신감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오늘 면접을 본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자녀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입사 면접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이거 하라고 시킵니다. 예,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가서 가장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앉으라고 합니다. 예. 가장 뻔뻔하게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부르고. 네,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회사에 가는 게 너무 위축되는 40대 가장이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회사 간다 생각하면 막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잘 안 쉬어진대요. 그리고 아침에 회사 가려고 차에 앉으면 그 차를 끌고 자꾸 바닷가로 가고 싶대요. 가족만 아니면 정말 회사가 싫은. 그래서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 파워포즈를 그분한테 처방합니다. 아침에 일찍 회사로 가세요. 그리고 회사 건물만 보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건물을 바라보고 장군처럼 서서 내가 왔다! 오늘 우리 한번 잘 놀아보자! 이렇게 소리를 외치라고. 이것도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파워포즈 치료인 거죠. 뭐예요?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시험 볼 때 너무 떠는 애들, 발표 공포증 있는 애들 있죠? 집에서 이런 거 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가 파워포즈를 취하는 게 신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어요. 5분만 이렇게 거만한 파워포즈를 취해도 혈액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장포즈 5분 동안 취하라 이랬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합니다. 자신감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급격히 감소했어요. 여러분, 왠지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날 뭐 하자고요? 파워포즈, 사장포즈 한번 취해보자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안, 공포, 짜증, 우울,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으로 나의 심리 상태와 몸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왠지 너무 위축되고 마음이 좀 자신감이 좀 없어요. 갑자기 파워포즈 취할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활짝 웃는 연습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세로토닌 알려드릴게요. 세로토닌은 기적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행복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많이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뇌는 작동을 안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신나서 할 때 뇌는 2배로 움직입니다. 즐기면서 일할 때 뇌에 좋은 압박을 주고 잠자는 뇌세포가 일어나서 잠든 천재성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격하고 충동적인 마음을 잡아주는 마음 조절 장치입니다.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면 우울해져요.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면 화내고 짜증내고 욱하고 화내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질 더러운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요, 뇌가 아픈 거예요. 지금 뇌에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욱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화 같이 내죠. 그러지 말고 네가 요즘 힘들구나. 뇌에서 세로토닌이 안 나오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분노치료, 우울증 치료, 무기력 치료 이런 걸 하면 알약으로 세로토닌 처방을 가장 많이 해줍니다. 약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어떤 부작용일까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여자들은 살이 찝니다. 남자들은 성기능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로토닌 샤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 박상미 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강의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8가지를 할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운동할 때, 햇빛 받으며 걸을 때, 맛있게 먹을 때, 웃을 때, 심호흡을 할 때, 사랑할 때, 숙면을 취할 때, 명상할 때. 이 8개의 공통점을 찾아주세요. 8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행동. 뭐라고요? 아, 행동이라고요? 맞아요. 행동이기도 하고요.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쵸? 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운동할 때 햇빛 받으며 걸을 때 하루에 몇 분이냐면 20분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게 다 나왔습니다. 하루에 20분. 오전, 점심, 저녁 중에는 오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햇빛 받으면서 좀 걷자. 예. 그리고 맛있게 먹고 웃고 심호흡하고 사랑하고 숙면 취하고 명상할 때. 명상은 호흡과도 우리가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로토닌형 인간의 생각 작동법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수상소감 인터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천재들은 어떤 수상소감을 말했을까? 제가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긍정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자, 프리드 쇼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어려움이란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이란 그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다. 불가능이란. 자, 사무엘 베케트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시도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한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쪽으로 실패하라.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99번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내 연구는 틀렸다. 그러나 또 연구했다. 100번째에서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쟤는 안 되는데 맨날 연구한대. 이 말을 아인슈타인이 평생 들었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포기했다면? 예, 우리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했겠죠. 100번째에 성공했대요. 우리는 힘껏 기쁨을 껴안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책무다.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건 도덕적 책무라는 거죠. 나누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로렌츠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여러분은 행복을 나누고 계십니까? 상대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삶,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하라. 행복에 이루는 필수 조건이다. 문자 보낼 때 하루에 한 통 보내자 그랬죠? 이렇게 한번 보내보실래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남과 함께 기뻐해주는 것만큼 자신의 슬픔을 잘 어루만지는 일은 없다. 저는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한 분들에게 마지막 처방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무조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쁘죠. 그런데 우울증과 무기력이 그냥 자연 치유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득은 내가 얻었던 거죠.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다. 감사는 인간이 지닌 인간성을 정의한다. 감사가 나의 인간성이래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하리라. 자, 사장님들께서도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날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했네요.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눈 긍정의 생각들, 긍정의 습관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할 때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